할아버지, 사실은 지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이 오가며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만수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작은 종이 쪽지를 만수의 손바닥에 살며시 쥐어줍니다. 쪽지는 지민이 서툰 글씨로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아빠가 몰래 빚을 냈대요. 만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뭐? 뭐라고?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은 만수가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평생에 걸쳐 피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절대 아시면 안 된다고. 지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만수는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씁니다. 그 집은 내 할머니랑 함께 지킨 건데.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눈치를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그냥 편히 계시라고. 집 일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지만 지민 자신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목소리에서 드러납니다. 만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놈의 자식. 나를 여기 가둔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아들이 갑작스럽게 요양원 입소를 강권했는지, 왜 면회를 자주 오지 않는지, 왜 집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려 했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을 개조한 시골 요양원입니다. 한때는 정겨운 농가였을 이곳이 이제는 노인들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마루 위에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 깊게 패여 있고 벽지는 곳곳이 들뜬 채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80대 노인 김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너머로 펼쳐진 논밭에는 가을 거지를 마친 볏짚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저 멀리 산자락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그저 멀기만 한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만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한때는 씩씩하게 논밭을 오가며 일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득한 꿈처럼만 느껴집니다. 이제는 남의 손을 빌려야만 화장실도 갈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약 복용,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재활치료,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10시 소등.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만수는 점점 무기력해져만 갑니다.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뉴스 소리도 복도에서 들리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도 이제는 그냥 배경음처럼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김만수 할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젊은 간병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만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떨굽니다. 평생을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이런 도움조차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갉아먹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동료 노인 박노인이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에이, 만수야, 다 똑같지 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냥 이대로 버티다 가는 거야.
별 수 있나? 박노인의 말에는 체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기대를 접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야.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만수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요양원 식당에는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국물 냄새가 솔솔 풍겨오고 간병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식사를 준비합니다. 만수도 휠체어를 타고 식당으로 향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건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이 깊어가자 요양원은 고요해집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입니다.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내일도 똑같을 하루를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과연 자신의 남은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만수는 여전히 창가 자리를 고집하며 하루 종일 밖을 내다보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감나무의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오후 2시쯤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면회객이 온 모양입니다. 만수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들르는 정도이고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왠지 익숙합니다. 할아버지,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17세 손녀 지민이 방으로 들어섭니다. 교복을 입은 지민의 모습을 보니 만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지민은 만수의 몇 안 되는 희망이자 위로였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지민만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지민아, 어떻게 혼자 왔니? 학교는? 만수는 반가운 마음에 연신 손녀의 손을 잡으며 물어봅니다. 지민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젊음이 가득한 그 손길을 느끼며 만수는 잠시나마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지민은 밝게 웃으며 대답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 걱정이 어려 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요양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 학교 이야기 등을 주고받습니다. 지민은 할아버지를 위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만수는 손녀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합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자꾸만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 있니? 할아버지한테는 숨기지 말고 말해봐라. 만수가 지민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다정하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지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지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꺼냅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지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이 오가며 일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만수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작은 종이 쪽지를 만수의 손바닥에 살며시 쥐어줍니다. 쪽지는 지민이 서툰 글씨로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안경을 끼고 쪽지를 펼쳐봅니다. 그 순간 만수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집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아빠가 몰래 빚을 냈대요. 만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집은 만수가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평생에 걸쳐 피땀으로 일궈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해주세요. 지민이 만수의 격양된 반응을 보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절대 모르시면 안 된다고. 지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만수는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씁니다. 그 집은 내 할머니랑 함께 지킨 건데.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눈치를 살피며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그냥 편히 계시라고. 집일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지만 지민 자신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목소리에서 드러납니다. 만수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놈의 자식, 나를 여기 가둔 이유가 그거였구나.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아들이 갑작스럽게 요양원 입소를 강권했는지, 왜 면회를 자주 오지 않는지, 왜 집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려 했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만수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무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아빠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고 17세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지민아, 고마워. 내가 알려줘서. 할아버지가 뭔가 해야겠구나. 지민이 떠난 후 만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전해준 충격적인 소식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와 절망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각성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투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썩을 순 없어. 내 집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만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에는 예전의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짓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그의 본성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요양원의 구조와 규칙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병인들의 근무 패턴, 출입문의 위치, 창문의 구조, 심지어 화장실과 창고까지 모든 곳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기억해 두었습니다. 아침 8시에 간병인들이 교대를 하고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직원들도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현관문이 잠시 열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달 업체들이 식자재를 가져오거나 직원들이 외출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만수는 조용히 요양원의 뒤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뒷뜰에는 작은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는 좁은 길이 바깥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기로 나갈 수 있을까? 만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경로를 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복도를 따라 나가면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하면 창고 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창고 뒤편으로는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어서 거기서 택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간병인들은 2명 정도만 당직을 서고 나머지는 모두 퇴근을 합니다. 당직 간병인들은 일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도는데 주로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만수는 이런 패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동료 노인인 박노인에게 은근슬쩍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노인아, 여기서 계속 이렇게만 살 건가? 박노인은 죽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쩌겠어?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나? 만수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간다면 너도 같이 할래? 박노인은 숟가락을 멈추고 만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야, 미쳤나?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겠어? 그리고 우리 몸으로 어떻게 나가? 방법이 있어. 나는 내 집을 지켜야 해.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무서워서 못해. 만약 들키면 큰일 나잖아. 하지만 넌 해야지. 넌 아직 눈빛이 살아있어. 박노인의 말에 만수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만이라도 여기서 나가서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수는 다시 한번 탈출 경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은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간병인들이 빨래를 널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는 열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만수는 간병인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김 간병사님 휴가라서 우리 둘이서 해야 해요. 그러게요. 좀 바쁠 것 같네요. 간병인이 한 명 적다는 건 경계가 허술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밤 11시쯤 당직 간병인이 1차 순찰을 마치고 나면 다음 순찰까지는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뒷마당으로 나가고 창고를 지나 마을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내가 그냥 늙은이가 아니야. 살아온 세월이 나의 무기다. 만수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낸 경험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도 겪었고 가난한 시절도 버텨냈으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만수는 침대에 누워 내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았습니다. 우선 지민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경매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요양원 밖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아내와의 추억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드디어 첫 번째 탈출 시도를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휴가를 내서 평소보다 경계가 허술했고 날씨도 흐려서 밖이 어두웠습니다. 무엇보다 지민이 내일 다시 면회를 온다고 했으니 그 전에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저녁 9시가 지나자 요양원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노인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고 복도에는 간간히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옆 침대의 박노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밤 10시 30분 당직 간병인이 1차 순찰을 마치고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언제였던가요? 만수는 휠체어를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문까지는 약 30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간호사실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간병인들은 컴퓨터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다시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움직여 뒷마당 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관문에 도달한 것입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몰래 도망치듯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관찰할 때는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 밤에는 보안상 잠그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수는 문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문 옆에는 작은 창고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평소에 청소용품이나 의료기기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이 문의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다행히 이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깜깜했지만 만수는 휠체어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각종 청소용품과 의료기기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바깥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이 바로 뒷마당으로 나가는 비상구였습니다. 만수는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춰왔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젊은 여자 간병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김만수 할아버지네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간병인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재빨리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 좀 둘러보고 있었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만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화장실은 반대편인데요. 그리고 여긴 일반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간병인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혹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신 건 아니죠? 만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병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도망치려 했어요? 그러다 큰일 나요. 밖은 춥고 위험해요. 간병인은 만수의 휠체어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나는 내 집에 가야 해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간병인에게는 그저 노인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좋은 곳에 모셔놓으신 거예요. 간병인은 만수를 방으로 데려가면서 계속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가끔 이러세요. 집 생각이 나서 나가려고 하시는데 정말 위험해요. 밤에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간병인은 문을 닫으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만약 또 이러시면 보호자에게 연락드려야 해요.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떠났습니다. 만수는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역시나 잠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제 간병인들이 자신을 더욱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탈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만수는 우연히 간호사실에서 나오는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여기서 나갈 일 없어요. 서류상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가거든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몸이 불편한 노인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기에 갇혀있는 신세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날 감금해? 내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만수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탈출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간병인들의 더욱 엄격한 감시 하에 지내야 했습니다. 밤에는 문이 더욱 꽁꽁 잠기고 낮에도 간병인들이 유독 만수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험 인물을 다루듯 하는 그들의 태도에 만수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녀 지민이 오늘 다시 면회를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지민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복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지민이 올 때와는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성급한 남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만수의 방 문이 열리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아들이 억지로 지은 듯한 웃음을 띠며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민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지민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민이도 왔네. 만수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민이 먼저 달려와서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들 뒤에 숨어서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간병인들이 잘 돌봐드리나요? 아들은 의자에 앉으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면회를 온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아, 집은 잘 있지?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민이 참지 못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 할아버지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지민의 목소리에는 절규에 가까운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지민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뭘 알아. 그러면서 지민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지민은 아파하며 아파요. 라고 외쳤습니다. 만수는 이런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지민이한테 왜 그래? 만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민이가 요즘 사춘기라서 좀 말을 안 들어서요. 하지만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집이 정말로 경매에 넘어가요. 아빠가 할아버지 몰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지민의 외침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민아, 그런 말하지 마. 아들은 지민을 다시 잡아 끌려 했지만 지민은 뿌리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집은 할아버지 집이잖아요. 만수는 손녀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미 지민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지만 당사자인 아들 앞에서 직접 듣게 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이냐?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지못해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곧 정리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곧 정리된다고? 그럼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편히 계시면 돼요. 집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순간 지민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거짓말해? 이미 경매 공고도 났어요. 다음 달이면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지민의 말에 만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만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냐? 아들은 지민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괜히 할아버지 걱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엄마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할아버지 몰래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민의 폭로에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핏줄이 날 팔아넘기려 하는구나.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그 자식에게 버림받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 갖고 온 집이 자식의 빚 때문에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민을 잡아 끌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민아, 이제 가자. 하지만 지민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이 지민을 억지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평생의 보금자리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아들과 지민이 떠난 후 만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면서 만수의 주름진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또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아들의 배신, 집을 잃을 위기, 그리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까지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만수는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만수는 식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와서 식사를 권했지만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아요. 간병인은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하며 나갔습니다. 밤 9시가 지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8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창밖에서 작은 돌멩이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이상해서 휠체어로 창가에 다가갔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작은 그림자 하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 밤늦게 혼자 요양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지민은 조용히 뒷문 쪽으로 이동하는 손짓을 보였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민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녀가 찾아준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탈출 시도 이후 며칠간은 문을 잠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휠체어를 타고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지난번 실패했던 뒷문 쪽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옆에 있는 작은 창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창문은 1층에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항상 조금씩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휠체어에서 내려서 기어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지민이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민아, 넌 어떡해? 만수는 감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한테서 이거 가져왔어요. 지민이 든 가방에는 요양원 비상키와 작은 손전등, 그리고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사실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할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이걸 주라고 하셨어요. 지민의 말에 만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으로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민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만수는 지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할머니 집을 지켜내자. 할아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민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경매 취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빚을 갚거나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민의 말에 만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구나.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만수의 눈빛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투지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나가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간병인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만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그냥 늙은이가 아니야. 8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어. 한국 전쟁도 겪었고 온갖 어려움도 이겨냈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니? 만수의 말에 지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만수의 마음속에서 뭔가 불타오르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져 있던 생명력과 의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할머니 집을 지켜내야지.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야.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내일 밤에 나가실까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밤이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앞길이 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부터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밤늦게 비가 온다고 했는데 마치 만수의 계획을 돕기라도 하듯 날씨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저녁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만수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만수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만수는 오늘 밤의 계획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박노인이 오늘은 일찍 들어가네? 라고 물었지만 만수는 좀 피곤해서라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요양원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도 줄어들고 복도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민과 약속한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11시가 되자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비였지만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소리와 함께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되고 있었습니다. 11시 20분, 만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앉았습니다. 어제 지민이 준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만수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쌓여 있었고 간호사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직 간병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밖의 빗소리가 작은 소음들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어제 지민과 확인했던 경로대로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자 만수는 휠체어에서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다리로 서니 무릎이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지민이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손녀의 모습에 만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나오세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수는 창문턱에 손을 짚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지만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지민이 달려와서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지민아. 오히려 기분이 좋구나. 만수는 비를 맞으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의 답답한 공기에서 벗어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양원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해 비춰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요양원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원장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려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요. 지민이 만수의 팔을 잡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뒤돌아서서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원장이 다급하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 집으로 간다. 만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못 나가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때 지민이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여기 노인 감금하고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원장은 깜짝 놀라며 뭐라고? 감금이라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난 내 발로 나간다. 내 집을 지키러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80년 인생의 모든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만수와 지민은 요양원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원장은 뒤쫓으려 했지만 갑자기 내리는 폭우와 번개에 주춤했습니다. 지민이 미리 준비해둔 택시가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지민이 택시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만수는 택시에 오르며 창밖의 요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을 가둬두었던 그곳이 이제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시내로 가주세요. 지민이 주소를 알려주자 택시는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만수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곳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집을 지켜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만수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자 가로등 불빛들이 비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폭풍우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빗길을 달려 만수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지민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자신의 집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할아버지, 열쇠는 어디 있어요? 지민이 물어보자 만수는 담장 밑에 작은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숨겨뒀지. 오래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 특유의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장롱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소. 우리 집 지키러 왔소. 지민은 만수가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경매를 위해 내놓은 서류들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만수에게 가져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봐요. 서류를 보니 아들이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평생 모아둔 예금 통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들이 모르게 숨겨둔 비상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만수와 지민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80세 노인이 혼자 이런 일을 처리한다며 놀라워했지만 만수는 정정한 정신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법원에 가서 경매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으니 경매는 취소됩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때 만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도 없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법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의 아들이 경찰관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거기 계셨군요. 아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뒤이어 요양원 원장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서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원장이 경찰관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만수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만수는 전혀 치매 환자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수가 경찰관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치매 환자로 보입니까? 저는 제 집을 지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처리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 모든 절차를 처리하셨네요. 정신 상태도 멀쩡하시고. 경찰관의 말에 아들과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만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의 불법적인 감금 행위와 아들의 무단 대출 행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원장은 노인을 가족의 동의 없이 억류한 혐의로,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담보로 잡은 혐의로 각각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만수는 자신의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안부를 물어왔고 지민은 학교가 끝나면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예전처럼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만수는 지민과 함께 장독대 옆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마당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시다니. 지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지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 혼자 한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내가 할아버지를 살렸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유와 존재감을 되찾은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그냥 벽돌과 나무로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진짜 집이 되는 거예요. 지민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지민아. 집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지. 만수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지켜냈소. 그리고 지민이라는 훌륭한 손녀도 있고, 며느리도 남편의 잘못을 사과하며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말렸어요. 만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자. 저녁 무렵 지민이 학교 숙제를 하는 동안 만수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멀리서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80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만수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도 지켰고 좋은 가족들도 있으니 이제 편히 지켜보시오. 나도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소. 사진 속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